네, 오늘은 그 미적분 첫 번째 시간,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크게 세 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수열의 극한, 그리고 극한값의 계산,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 자, 그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열의 극한은 수학 2에 있는 함수의 극한, 해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수열의 극한을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면 함수의 극한이고, 함수의 극한을 한 단계 낮추면 수열의 극한이에요. 즉,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있죠? 그것을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해요. 자, 수열의 극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열에 있어요. 이게 초항이라고 그러죠. 예, 두 번째 항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원에서 수열, 그 단원에서는 요 n번째 항을 찾아보고 이 수열에서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 n번째 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다음 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계속 가면 과연 요 수열은 과연 어떤 값을 향해서 이 수열은 가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일반항은 어떠한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거다. 그러면 그 값에 가까워진다면 그 수열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수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열을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수열의 극한을 표현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것이 실수 알파로 가까워지면 이거는 알파다 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 라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an이 알파가 되는 거, 이것은 an이 알파라 된다는 것은 굳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이걸 수도 있고 an이 알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an이 알파가 딱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한다는 것은 n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겠죠? 음, 자, 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수열을 얘기했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그래프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수열의 항들이 이렇게 점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 그 값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 값들이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우리는 수렴한 값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얘는 1에 점점 가까워져요. 예?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더하기 1은 1이 된다라고 우리는 합니다. 자, 또 어떤 수열은 첫 번째는 양수일, 두 번째는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는 양수 3분의 1, 네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수열은 위에 찍고 밑에 찍고 위에 찍고 밑에 찍고 위에 찍고 밑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렇죠, 0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양수와 음수를 반복해 가지만 어차피 걔는 0으로 가까워질 거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 얘는 0이 된다. 음? 자, 또 다시 이제 와서 또 강조하는데, 요 값은 절대 낫제로죠? 절대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닌데 그놈의 극한값은 당연히 0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뭐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 그렇게 뭐 어렵거나 계산하는데도 큰 난해는 없어요. 자,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래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거 그래프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어차피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 여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x 더하기 1분의 x, 요런 함수로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x축, y축이 있으면, 자, 세로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가로 점근선은 y가 0인 거죠? 그죠? 자, 0,0을 지나니까, 아니, 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 아이고, 가로점근선이 틀렸네요. 가로점근선은 뭐죠? 그렇죠. y 꼴 1인 거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런데 얘는 수열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보시기 어디로 가까워져요? 그렇죠. 1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1이다. 두 번째는 3333 찍고 있네요. 그래프를 그리라니까 X축, Y축이 있으면 계속 333만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3이 될 거다. 이거네요. 자, 세 번째는 X축, Y축이 있으면 처음에는 1 찍고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4분의 1 찍고 마이너스 8분의 1 찍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까워지고 있더라. 이거네요. 오케이? 자, 그럼 수열의 발산은 뭘까요? 당연히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거죠. 자, 수열의 발산은 함수의 발산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함수의 발산도 이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가까워지지 않을 때, 즉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또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는데 수열은 그런 게 없어요. 우극한, 좌극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계속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좌극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좌극한만 생각하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것이 자, 뭐 있냐? 순서대로 보면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그 다음 뭐가 있대요? 그렇죠. 진동이 있대요. 진동. 진동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값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예를 들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 이런 것들. 마이너스 n에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n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2에 n제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생각하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열들을 우리는 진동 수열이라고 해요. 진동 수열을 하고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즉 AN이 무한대,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진동 수열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도 돼요. 자, 이거 좀 지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도 방금 선생님이 그려준 것처럼 그거 말고 그냥 3 빼기 3, 3 빼기 3, 3 빼기 3, 3 빼기 3 이것도 3을 찍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3을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값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동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방금 예를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요거. 얘도 어찌 보면 1 찍고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4분의 1 찍고 마이너스 8분의 1 찍고 16분의 1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진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진동을 하더라도 특정한 어떤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직선을 뭐라고 해요?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특정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면 진동하더라도 특정 점근선에 가까워지면 그 값으로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발산에서 얘기하는 진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고 작아지든지 아니면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처럼 똑같은 값들로 왔다 갔다 하든지 오케이?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진동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자, 밑에 부분이나 교재 다음 페이지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수열 AN이 수렴한다 라는 것은 알파로 특정 값을 수렴한다는 거고 발산한다 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더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진동 왔다 갔다 하는 거. 오케이?
자, 여기 개념하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또 이용하라는데 뭐 굳이 그래프? 자, n제곱 더하기 1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거죠. 그거의 수열이니까 당연히 요 하나하나 이게 간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간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네요. 그거 위에 점들이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거니까 얘는 진동 또는 그냥 발산 써버리면 돼요. 네? 진동하거나 발산하더라. 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죠. 왜 여기서는 자꾸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하냐면 극한값을 구할 때 그래프가 주어지면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서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을 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겠죠. 자, 1 더하기 n분의 3의 n분의 3의 그래프. 얘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프라는 것이 어차피 자연수에서만 생각할 거니까 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분의 1,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3, 1 더하기 3분의 3, 1 더하기 4분의 3, 1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 있죠. 여기 1. 1 라인으로 1에서 3 더하고 2분의 3 더하고 3분의 3 더하고 4분의 3 더하고 5분의 3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당연히 1로 수렴한다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n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 n제곱 마이너스 5는 자, 얘는 틀림없이 x제곱 빼기 5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 거네요.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n 더하기 4, 마이너스 2n 더하기 4는 자,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점점 이렇게 줄어드네요. 점점. 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응?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갑자기 코사인 n파이 삼각함수가 주어졌네요. 쩔지 맙시다.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 1.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렇죠? 진동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진동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니까 괜히 여러분들 교재처럼 뭐 일일이 다 그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 2, 3, 4 넣어보고 얼추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소단원, 일단원, 일단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제하고 유제 여러분들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갈게요. 자, 지금부터 풉니다. 시작. 다 푸셨죠? 이제 두 번째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요.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또 성질이네요. 자, 요 성질은 극한에 대한 성질, 즉 수열이든 함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2에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하고 여기 있는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예전 교육과정,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 수열의 극한, 수열의 급수, 그 다음 함수의 극한, 함수 연속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배들은 수열의 극한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함수의 극한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만 수열의 극한을 하는 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투에서 했기 때문에 요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은 1도 아니에요. 그냥.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볼게요. 수렴하는 두 수열, 수렴하는 두 수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 하나의 수열은 알파로 가고 또 다른 수열을 베타로 갔을 때, 얘 뭐 한 거예요? 빨간색은 좀 그러니까 빨간색 비슷한 거. 얘 뭐 한 거죠? 그렇죠. 실수배한 거죠. 두 번째는 뭐 한 거죠? 더한 거죠. 세 번째는 뺀 거고요. 네 번째는 곱한 거죠.
여기다 쓸게요. 곱한 거죠. 다섯 번째는 뭐 한 거죠? 나눈 거죠.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는 실수배를 하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하든 간에 요 극한이라는 것은 다 뭐 된다? 분배가 가능하구나. 극한은 분배가 가능하구나. 자, 극한은 분배가 가능하구나. 이거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나눗셈 할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의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두 수열이 모두 뭐 할 때만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할 때만 우리가 이것을 써먹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똑같아요. 함수에서도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설명 일일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자, AN이 3이고 BN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AN 빼기 BN. 얘는 그냥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는 거죠.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5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세 번째는 3 나누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2가 있네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거 당연히 뭘까요? 그렇지, 0이에요. 왜? n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면 1 집어넣으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0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이 1이 아니고 이렇게 안 지워지죠? K여도 어차피 이 극한값은 0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3-n분의 2 당연히 3이겠죠? 왜? n분의 2가 0으로 가니까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앞에 거 여기다 쓰죠. 여기다가 어차피 얘는 앞에 거를 하면 n분의 1이고 뒤에 거를 하면 n제곱분의 2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 계산하면 되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k는 자, 뭐다? 네, 0이다.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아이고, 이 밑에 부분. 그럼 수열의 극한값 계산. 그냥 읽어보고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차수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 개수의 비고, 분모가 더 크면 0이고,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하더라. 이런 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경우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로 묶고 루트가 있으면 의리화하는 거고. 안 해봤던 거죠.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개념하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자, 그러면 최고차 개수의 비니까 당연히 5로 가겠네요. 자,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죠? 그러면 n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플러스 n 세제곱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요것은 1로 가는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 무한대로 가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얘도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n이 될 거고요. 왜냐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분모는 n제곱 빼기 n 더하기 n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차 개수를 써보면 분자는 마이너스 1,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유리화할 때 이것도 그냥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최고차만 우리가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그렇죠. 샌드위치 정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N, BN이 AN보다 크면 요 둘의 수렴하는 값 또한 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죠. BN이 AN보다 크면 베타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다시 AN, BN이면 알파, 베타이다. 이건 거짓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기 등호가 있어요. 등호.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샌드위치. AN이 알파로 가고 BN이 알파로 가면 A이 알파로 가면 CN도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N이 알파로 가요. BN은 베타로 가요. 이거래요. 베타가 더 크대요. 그러면 CN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뭘까요? 수열 A에는 밑에 알파로 가고 수열 B에는 위로 베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CN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CN이 어디로 갈 거냐? 물론 이렇게 가서 알파와 베타 사이는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베타로 간다고 해서 C에는 수렴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절대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오케이? 다만 샌드위치는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 가운데 있는 CN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자, 얘는 어디로 가죠? 2분의 1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죠? 2분의 1로 가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AN도 어디로 가야 한다? 2분의 1로 가야 한다. 라는 거죠. 네? 자, 관련된 문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니까요. 자, 수열 AN, BN에 대하여 AN은 5고요. BN이 마이너스 3일 때 극한값 구하해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요. 그럼 5 집어넣으면 15 마이너스 1, 14 곱하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이네요. 그러면 14 곱하기 1이니까 얼마로 수렴한다? 14로 수렴하더라. 자, 그럼 얘도 어차피 수렴하는 거니까 B에는 마이너스 3으로 가고요. AN, B에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2네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3이니까 그냥 3분의 13인가요? 이렇게 그냥 수렴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극한 조사해라.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근데 분자의 차수가 부모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네요. 왜? n제곱의 개수가 3, 양수니까요. 얘는 분모가 더 크네요. 당연히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최고차 개수. 얘는 1차. 얘도 루트 2차. 그러니까 1차죠? 그래서 앞에 위에 분자가 4, 분모는 루트 2니까 결국 얘는 유리화해서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했듯이 수의 극한도 똑같이 하는데 얘는 그냥 극한에 있어서 무슨 꼴이냐 이것만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3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얘는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당함수니까 n세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기 n세제곱분의 1 뒤에 있는 것이 2분의 1이고 얘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갈 거다. 그 다음 루트 빼기 루트네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러면 얘는 유리화 해야겠죠?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5 될 거고 분모는 루트 n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n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그렇죠. 0으로 가죠. 왜?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마이너스 5. 상수니까요. 그렇죠? 얘는 0으로 가더라. 이게 합성함수 안으로 혹시 들어간다면 0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왜? 마이너스 5니까요. 그 다음 얘는 분모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네요. 그럼 나 뭐 해야 한다? 그렇죠. 유리화 해야 한다.
그러면 얘는 분자가 4가 되고요. 거기다가 루트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n. 분모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3n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1차 계수 3. 분자는 4에 루트 1 더하기 1인가요? 그래서 얘는 3분의 8이 나오겠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예제 4번입니다. 이것은 뭐 미정계수네요. 이다. 수렴한다.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이고 n제곱이다.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거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 있으니까 유리화. 그럼 분자는 an,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최고점만 씁시다. 그러면 얘는 개수들만 따지면 되니까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이 얼마면 됩니까? 5이면 되겠네요.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어려울 것 전혀 없다. 네버. 자, 예제 5번 빨리 갑니다. 자, 요거일 때 an 값 구해라. 자, 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요거 값을 구하라면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 때려 집어넣으세요. 3알파 더하기 6 나누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2다 해서 알파 구하면 돼요. 오케이? 알파 구합시다. 3알파 플러스 6 4알파 마이너스 2 따라서 알파는 쑥 넘어가면 8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디다? 너는 8이다 이거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즉 3an 플러스 6 네, 여기 써있네요. 요거라고 해서 bn을 구해요. bn을 응? 요거라고 해서 an 있죠? an을 bn을 포함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an을 여기 써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니까 여기 있는 bn 자리에 다 뭐 넣어요? 그렇죠. 2를 다 대입하는 거죠. bn 2로 가니까. 오케이? 이래도 되더라. 이거네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거죠? 아무래도 상관없다. 밑에 2번에 nan이 2분의 5일 때 이거 구하래요. 그러면 nan이 2분의 5니까 당연히 이 전체 an에다가 다 뭘 곱해요? 그렇죠. n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문자 n을 곱해서 2nan 플러스 3nan 이렇게 바꿔놓고 요 자리에 얼마 대입하는 거죠? 2분으로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밑에 딱 보여서. 자, 그 다음 예제 6번이네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풀게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일 때 이거 구하라. an 구하라. n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n으로 나누고 얘는 an 되고 얘도 n으로 나누고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고 너 또한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니까 너도 3으로 간다. 이거죠. 자, 이 얘기 때문인데요. 2번 때문에 그런데 수열의 극한에서 사인, 코사인 이렇게 삼가함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샌드위치예요. 왜냐하면 사인 n세타를 봐요. n에다가 1, 2, 3, 4를 넣어봐요. n에다가 1, 2, 3, 4를 넣으면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사인 6세타 막 하다 보면 얘는 언젠가 지자리로 오겠죠. 왜 사인 세타는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니까. 그죠?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막 하다 보면 여하튼 얘는 돌고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사인 n세타는 지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인 n세타는 하나 값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는 막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한선과 하한선은 있어요. 위로 6에 아래로 6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샌드위치예요. 뭐냐? 이렇게 사인 n 세타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걔를 뭘로 나눴다? 2n 더하기 1.
그러면 얘도 2n 더하기 1로 나누고 얘도 2n 더하기 1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극한을 취한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n분의 1꼴이니까 0으로 가고 너 또는 어디로 가요? n분의 1이니까 0으로 간다. 그러니 너도 0으로 간다. 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샌드위치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예제하고 이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문제 풀기 바랍니다. 23쪽까지 푸시고 세 번째 갈게요. 네, 보셨죠? 세 번째, 등비수열, 극한. 갑자기 등비수열이 나와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했던 수열의 극한에서 n이 무한대로 갔었잖아요. 그 n이 뭐였냐면 다 밑에 있는 놈이에요. 밑. 그런데 등비수열의 그 n은 어디에 있죠? 지수에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한 문제 내세요 라고 하면 등비수열에서 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극한을 배우고 나면 함수의 극한하고 막 짬뽕을 시켜요. 짬뽕 시켜냅니다. 응? 자, 그러면 등비수열은 n이 지수에 있으니까 원래 등비수열은 AR에 n-1제곱이라고 일반항 쓰잖아요. 그죠? 이건 뒤에다 쓰는 걸로 하고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요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먼저예요. 오케이? 자, 그럼 r의 n제곱에 대해서 일단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여기에서 요 r값 있죠? 요 r값이 수직선상에 -1과 1 기준으로 요 사이에 있냐 -1과 1에 있냐 양 사이드에 있냐에 따라서 수렴하는 값, 발산하는 값, 극한값이 정해져요. 오케이? 자, r이 1보다 크잖아요? r이 1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해봐요. 2의 n제곱.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해보자고요? 2의 n제곱. 그러면 2, 4, 8, 16, 32, 64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무한대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이면 1의 n제곱. 1의 n제곱은 고민할 건덕지가 없죠. 네? 1의 n제곱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데 어디로 가요? 당연히 1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러면 얘는 뭐 2분의 1의 n제곱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 n제곱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뭐 256분의 1 점점 어때요? 점점 0에 가까워지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이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점점 왔다 하면서도 점근선이 존재해.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 다 0으로 가까워져요. 오케이? 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1 이거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진동하는 거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의 n제곱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2 밑에 찍어야죠.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64 어때요?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 이것도? 그렇죠. 진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공비 요 공비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자, 수렴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그렇죠.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럴 때 수렴한다.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하더라.
예? 그래서 이거 봤더니 R이 1일 때 1로 수렴하고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얘는 0으로 수렴하더라 이거야. 나머지 경우는 다 뭐한다? 발산하더라는 거죠. 오케이? 응? 자, 밑에 설명에 그 이유 증명해놨는데요. 이것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있죠, 이거. 수학적 귀납법 증명할 때 많이 써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여서.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 생략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요거에서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는 것은 그 R이 뭐죠? 그렇죠. 1 포함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수렴하더라. 오케이? 얘를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개념 확인, 수렴과 발산 조사해라. 공비가 얼마죠? 5분의 1이죠? 당연히 영어로 수렴하더라. 공비가 얼마죠? 4죠? 예, 발산하는 거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네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뭐죠? 진동, 즉 발산하더라 이거네요. 오케이. 자,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또 나왔네요. 뭐다? 등비 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할 조건은 뭐다?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자, 그러면 AR의 n-1제곱. 이런 경우는 요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A가 0이어 봐요. A가 0이면 요 항은 다 0밖에 없어요. 다 0밖에 없어요. 0, 0, 0, 0, 0, 0 찍으니까 당연히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광펜을 해볼게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뭐가? 공비가. AR의 n-1제곱일 때는 초항이 0 또는 공비가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오케이? 자, 써볼게요. 이거. 초항이 0이든지 아니면 공비가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미수열은 뭐한다? 수렴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또 보면요. 수렴하도록 x의 범위를 구해라. 여기 n제곱 있으니까 이게 다 공비란 얘기죠? 아, 그러면 3x-2가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모든 항들을 2를 더하고 3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2 더해서 3 나누면 3분의 1. 이거. 즉, x 얘는 1 나오나요? x가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초항 개념이네요. 그래서 얘가 0 되든지 즉 x가 마이너스 4 되든지 그 다음 2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러니까 2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 x 되죠? 2가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4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든지 하면 되더라. 이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R의 n제곱을 포함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것은 R의 n제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수열인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R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사이에 있을 때, 양 사이드에 있을 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양 사이드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씌운 것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대요.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놈의 절대값에 대한 거듭제곱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R이 1이면 1인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0인 거고요.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이었죠. 그런데 2n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마이너스 1 제곱의 n제곱이니까 1의 n제곱이니까 1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거일 때 얘하고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최고차 개수의 비 가는 거죠. 그래서 R의 n제곱 개수가 1이니까 1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이다. R이 1일 때는 1, 1 대입하는 거죠. 1, 1. 그러면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2분의 1로 되더라. 그 다음 요거일 때는 0으로 간다 했잖아요. 1 더하기 0분의 0. 0으로 가겠죠? 오케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다죠? 분모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개념 확인. 얘는 R의 2n제곱인가요? 그렇죠? R의 2n제곱이니까 R의 제곱, 밑이 R의 제곱이잖아요. R의 제곱이 1보다 클 때와 R의 제곱이 1일 때와 R의 제곱이 1보다 작을 때겠죠? 당연히 당연히 양수니까. 응? 그럼 이렇게 되면 R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괄호 칠까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1보다 크인 거죠? 그럴 때는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니까 1 더하기 무한대문에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문에 무한대니까 최고차 개수 1.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 또는 1일 때는 어차피 1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제가 어차피 0이니까 0으로 가겠죠.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또 같이 관련된 예제를 또 풀어볼게요. 자, 우린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래. 5n제곱, 2n제곱, 5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당연히 뭐 할까요? 그렇죠. 5n제곱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5n제곱 나누면 1 더하기 5분의 2n제곱, 1 빼기 5분의 2n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는 밑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둘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1 빼기 0분의 1 더하기 0. 1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3의 2n제곱은 9의 n제곱이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이거의 공비가 9란 얘기예요. 이거의 공비는 2죠?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9의 n제곱으로 묶어야죠. 그러면 앞에 건 1이고 뒤에 것은 2 곱하기 9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왜냐면 얘는 뭐니까요? 2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1보다 작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0일 거고. 그럼 1 빼기 0. 근데 얘는 또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너는 무한대로 가겠구나 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당연히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눠버린다. 그러면 자 얘는 먼저 이 식은 실제로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그 다음 얘는 2의 n제곱 빼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n제곱 플러스 9에 마이너스 3의 n제곱 나누니까 1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뭐 쓰지 맙시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3분의 2니까 0으로 가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9, 0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9로 가더라.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공비가 두세 개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던지 묶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앞에 개념은 똑같고요. 문제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아까 뭐였죠? 공비가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던지 초항이 0이던지 그럼 얘는 순전히 공비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의 제곱 5x 플러스 5
1인 거네요. 이거 풀어야겠네요. 얘 풀면. 자, x의 제곱 더하기 5x. 얘 이항하면 플러스 6인가요? 0보다 커야네요. 근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거고 그다음 얘 풀어야겠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5x 넘어가면 더하기 4네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커 나갔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 나갔잖아요. 두 개 짬뽕. 두 개 짬뽕. 짬뽕하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으로 끝나야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끝나면 되겠네요. 아, 써보면 마이너스 4 시작해서 마이너스 3 끝나고 마이너스 2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끝나면 되겠네요.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초항이니까 x가 1이 되던지 아니면 공비 x 플러스 2가 1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그래서 얘는 다 2를 빼면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일 때 얘는 수렴하더라 이거네요. 오케이? 자, 다음 예제.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의 극한가 아래 n제곱 포함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자, 밑에 써 있어요.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그죠? 자, 얘는 R의 n제곱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특별히. 그러면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마이너스 1, R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나누면 되겠죠? 절대값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일 때는 R이 얘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네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최고차 계수가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되겠네요. 그 다음 R이 1일 때 1 넣으면 되는 거죠. 1 더하기 1분의 2 빼기 4 마이너스 1인가요? 지우기가 잘 안 돼서 요걸 때는 0, 0인 거죠. 그럼 1 더하기 0분의 2 빼기 0 1분의 2 나오겠죠.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진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똑같은 값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고차 개수협이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종합하면 얘하고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큰 거니까 이럴 때는 마이너스 4고 그리고 R이 1일 때는 빼기 1이고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2가 되더라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 귀납법이죠. 그죠? 자, 얘는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뭐 개차 수열, 뭐 개비 수열, 플러스 알파 수열, 뭐 빼기 알파 수열, 막 이런 게 여러 개 있죠. 네? 자, 그것은 또 지금부터 나열을 하면 여러분들 뭐 박 터지죠, 그냥.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 두 개에 대해서만 교재에 써 있는데요. 자, 요거일 때, 요거 뭐죠? 무슨 수열이죠? 그렇죠. 얘는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4가 공차인 거잖아요. 그죠? 초항이 3이고 요거이면 얘는 틀림없이 AN은 어떻게 돼요? 4N 1 집어넣어서 초항이 3이니까 빼기 1이겠네요. 냈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그래서 집어넣으면 4N 더하기 5 빼기 1 더하기 5니까 플러스 4인 거고요. 분모는 2n-3이니까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디로 가죠? 2분의 4. 2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거고 밑에 자 이거 등차 수열이죠? 얘 등비 수열이네요. 이거 등비 수열이죠? 뭐 일반항 AN 구하는 건 일도 아닌데 지금 현재 요 페이지 요 예제 4번에 해당되는 페이지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내신용인 거예요. 내신용.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그런 용 아니에요. 모의고사에도 일반항 AN 구해서 집어넣어서 구해라 이런 건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점화식 정도만 알면 큰 무리 없이 문제는 풀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예제하고 유제 푸시기 바랍니다. 32쪽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